냉전의 종식이 인류에게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니면 더 거대하고 위험한 갈등의 서막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세뮤얼 헌팅턴의 통찰을 통해 세계의 미래를 묻습니다. 세뮤얼 헌팅턴은 1993년 한 논문을 통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갈등은 이념이나 경제가 아닌 문화와 문명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1세기 국제 질서를 재정의한 위대한 저작, 문명의 충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헌팅턴은 국제 갈등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까지 이어진 절대 군주들 사이의 영토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근대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갈등은 민족이나 이념보다는 가문의 영광과 왕조의 생존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명분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세계는 두 번째 단계인 국민 국가들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왕들의 유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을 건 민족주의적 대결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이어진 이 시기는 제국주의의 발흥과 민족주의의 폭발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유럽 열강의 지배를 받으며 문명 간의 위계 질서가 강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끝난 후 인류는 세 번째 단계인 이념의 갈등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두 이념의 장벽이 전 세계를 철저하게 두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어떤 문명에 속해 있느냐보다 어떤 이념을 따르느냐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 시기의 갈등은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 두 초강대국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종말을 고했음을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끝났으며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헌팅턴은 이 낙관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라는 얇은 껍질이 벗겨지자 훨씬 더 오래되고 견고한 문명의 단층선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팅턴은 현대 세계를 8가지 주요 문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서구, 이슬람, 유교, 힌두, 정교, 라틴 아메리카,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 문명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국제 정치의 새로운 주체입니다. 서구 문명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주의적 가치를 전파하며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서구는 기독교 전통과 합리주의 철학을 결합하여 현대 과학과 기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은 서구가 다른 문명에 대해 가졌던 압도적 우위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종교가 삶의 모든 방식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서구의 물질 문명을 수용하면서도 그들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생존입니다. 이슬람권의 인구 팽창과 종교적 각성은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헌팅턴은 이들의 부활이 21세기 문명의 충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임을 직시했습니다. 변화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핵심 국가로 하는 유교 문명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독특한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서구의 경제적 패권을 위협하며 국제 무대의 중심부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성장세는 놀랍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은 높은 교육열과 근면함을 통해 국가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서구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여 그들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힘입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 문명은 방대한 인구와 풍부한 지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의 IT 산업을 주도하는 이중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미래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힌두 문명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문명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국제 정치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균형은 지혜입니다. 이슬람 문명의 근대사는 20세기 후반 사와라 불리는 강력한 종교적 부흥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헌팅턴은 이 현상을 단순한 신앙의 회복을 넘어 서구의 세속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항하는 문명적 자기보호 본능으로 분석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교육의 확대는 오히려 이슬람적 가치에 대한 갈망을 증폭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991년 걸프전은 문명 간의 충돌이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로 비화한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습니다. 서구 연합군의 개입은 이슬람권 대중들에게 단순한 침략 행위가 아닌 자신들의 문명에 대한 외부의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는 서구 지배체제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었으며 이는 문명적 결속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발칸 반도에서의 보스니아 내전은 헌팅턴의 이론을 입증하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정교 문명의 세르비아, 가톨릭 문명의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슬람 문명의 보스니아인들이 얽힌 이 전쟁은 이념이 사라진 자리를 종교와 문명적 증오가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단층선에서의 마찰은 곧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낳는 유혈 충돌로 번졌습니다. 유교 문명의 핵심 국가인 중국은 이제 경제를 넘어 군사적 기술 패권에서도 서구와 대등한 위치를 넘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항공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은 서구의 기술 독점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역량의 강화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전략적 요충지에서 서구 세력과의 필연적인 마찰을 야기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로 무장한 유교 문명의 군사력은 이제 지역적인 수준을 넘어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헌팅턴이 예견한 유교 이슬람 연대는 서구의 일방적인 군사적 압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략적 균형의 축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의 저울은 이제 서구에서 아시아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무력은 곧 발언권입니다. 통계 데이터는 냉혹합니다. 1950년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서구의 경제 엔진은 이제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서구의 점유율은 40% 초반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서구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유일한 규칙 제정자가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경제적 기반의 상실은 곧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쇠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구 문명을 지탱하던 가장 큰 힘인 인구 비중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1900년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었던 서구권 인구는 21세기 중반이 되면 10명 중 1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문명 전반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소멸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문명은 더 이상 미래를 향한 동력을 유지하기 힘든 법입니다. 정체는 곧 후퇴입니다. 2025년이 되면 이슬람과 아프리카 문명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정세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문명의 청년 팽창 현상은 기존의 서구 중심 사회 시스템에 거대한 압력을 가하며 문화적 충돌을 넘어선 물리적인 이동과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지도는 이제 인구라는 거대한 파도에 의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패권은 인구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구 보편주의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모든 문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서구의 주장은 이제 다른 문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각 문명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서구의 독선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문명적이고 다극화된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때입니다. 공존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지배가 아닌 존중이 평화의 조건입니다. 문명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보편주의는 결국 갈등만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존의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헌팅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평화는 오직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성찰의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경청하고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보편주의의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존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분석은 계속됩니다. 정교한 데이터는 다음 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구 보편주의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모든 문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서구의 주장은 이제 다른 문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각 문명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서구의 독선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문명적이고 다극화된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때입니다. 공존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일 패권의 시대가 아닌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문명의 핵심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타 문명과의 균형을 맞추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문명적 체제는 서구의 지배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류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하는 새로운 도전을 뜻합니다. 균형만이 공존의 길입니다. 현대 국제 질서는 각 문명을 대표하는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미국, 정교 문명의 러시아, 유교 문명의 중국, 그리고 힌두 문명의 인도는 각자의 문권 내에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기둥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팅턴은 이들 핵심 국가 간의 관계가 세계 평화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심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넘어 문명 전체의 가치를 수호하며 때로는 타 문명과의 치열한 전략적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슬람 문명처럼 확실한 핵심 국가가 부재한 경우에는 문명 내부의 혼란과 외부로의 공격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일 국가의 외교를 넘어 문명적 블록 간의 거대한 세력 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국가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타오르는 횃불처럼 문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전략적 선택은 전 지구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국제 정세를 뒤흔듭니다. 핵심 국가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슬라브 정교 문명은 서구와 접해 있으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신앙과 정치적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헌팅턴은 정교 문명이 서구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유라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서구의 확장에 맞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이는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서의 갈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정교 문명의 정체성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 1000년 이상의 역사적 자부심과 국가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들은 서구의 보편주의적 요구가 자국의 안보와 문명적 생존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헌팅턴은 정교 문명이 다른 문명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독특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구가 그들의 독자적 영역을 존중할 때에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정교 문명의 미래는 곧 유라시아 대륙의 안정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문명은 가톨릭 신앙이라는 공통의 종교적 뿌리 위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헌팅턴은 이들이 서구 문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원주민 문화와의 융합과 독특한 사회 구조를 통해 서구와는 차별화된 경로를 걷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방대한 자원과 인구를 바탕으로 미래의 중요한 세력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적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성장은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화려한 전통과 깊은 신앙심 속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제 정치에서 이들의 선택은 서구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명의 경계에서 이들은 새로운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사이에서 이 문명은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권위는 여전히 이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사회적 결속을 강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역동적인 주체로서 세계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일본 문명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세계 유일의 단일 국가 문명으로 정의됩니다.
헌팅턴은 일본이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고유한 전통과 가치관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해낸 독특한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일본은 서구의 일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심장부에는 여전히 고유한 정서와 미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성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들은 서구와 아시아 사이에서 정체성의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들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일본의 정체성은 과거의 지혜를 현대의 기술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적응력에 있습니다. 고요한 정원과 첨단 로봇 기술이 공존하는 풍경은 일본 문명의 복합적인 매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헌팅턴은 일본이 미래의 문명 간 대결 구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중함으로 세계 평화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일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일본 문명의 본질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인류에게 기술과 문화의 공존이라는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헌팅턴은 비록 아프리카의 문명적 응집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 지역의 방대한 인구와 무궁무진한 자원은 향후 세계 질서를 재편할 가장 강력한 변수임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주요 도시들은 최첨단 기술과 건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으며 젊은 세대의 꿈과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식민지 상흔을 딛고 일어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 문명 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교육받은 젊은 인재들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명의 다양성은 곧 그들의 경쟁력이며 미래의 위기를 돌파할 지혜의 창고입니다. 헌팅턴은 아프리카가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결속할 때 비로소 거대한 문명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제 그 성장의 에너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대륙의 맥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은 이제 이 대륙에서 열릴 것입니다. 성장은 계속됩니다. 냉전이 끝난 후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철의 장막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헌팅턴은 이념의 시대가 가고 훨씬 더 깊고 견고한 문화의 장막이 드리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믿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대결이 국가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문명 고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부딪히는 본질적인 갈등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벨벳 장막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쌓아올린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장막은 겉이었으나 대결의 무대는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문명의 지도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아닌 전통과 종교에 의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막 너머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갈등의 시작이자 동시에 이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헌팅턴의 경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합니다. 장막 뒤에 숨겨진 인류의 본질을 탐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문명의 핵심에는 항상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헌팅턴은 종교를 문명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단언했습니다. 성경과 코란, 베다와 논어에 담긴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규정해 왔습니다. 세속화가 진행되면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현대 문명의 착각과 달리 오늘날 종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세계화 속에서 신앙을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고 결속합니다. 종교적 열정은 때로 타 문명에 대한 배타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을 견디게 하는 숭고한 정신적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문명의 충돌은 결국 이 성스러운 가치들이 부딪히는 본질적인 대결입니다. 각 문권의 구성원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경전 속에 담긴 지혜와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헌신은 문명 간의 단층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종교는 문명의 생명력이자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이해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성찰의 시간은 길고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탐구해야 합니다. 인류의 영혼은 여전히 이 거대한 서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은 정체성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문명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헌팅턴의 이론은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무지의 충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문명을 단일하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는 위험한 일반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갈등의 대부분은 문명 간의 대결보다는 문명 내부의 분열과 투쟁에서 발생한다는 통계적 근거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문명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어 오히려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헌팅턴의 통찰은 9.11 테러 이후 다시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그 생명력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헌팅턴을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그의 경고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학계의 치열한 토론은 문명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깊은 지혜를 짜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비판은 이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인류의 갈등 구조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식의 산가탑 속에서 피어나는 논쟁은 평화를 향한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진실은 하나의 이론에 머물지 않으며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우리는 이 지적인 대결 현장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거대한 인구 대이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서구에서 동양과 남방으로 향하는 힘의 이동은 인구학적 통계를 통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빛나는 입자들이 대륙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듯 인구의 흐름은 경제적 패권과 문화적 영향력의 전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쇠퇴와 아시아 및 이슬람권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구라는 거대한 파도가 국제 정치의 해안선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50년에 이르면 세계 지도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인구는 문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시장이며 동시에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문명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경로를 찾아야만 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눈부시게 빠르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으며 역사는 새로운 주인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적 통찰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데 가장 확실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21세기 패권의 향방은 이제 이 역동적인 에너지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숫자의 이면을 읽어내며 용기 있는 자는 변화의 파도에 올라탑니다. 인류의 운명은 이제 문명적 에너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격자이자 참여자입니다. 문명의 대역전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확정된 미래입니다. 통계는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정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지평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성찰과 대비만이 우리를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인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사유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문명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진하십시오. 평화는 노력하는 자의 몫입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하지만 여운은 깊게 남을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인류의 영광을 위하여. 끝.
우리는 이제 문명 간의 충돌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필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구 보편주의의 강요보다는 각 문명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다문명적 접근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평화는 문명 간의 동질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경계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여러분의 깊은 성찰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뮤얼 헌팅턴의 거대한 통찰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